네, 오늘은 AI BMT 사용에 대해서 처음부터 가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bmt.com에 들어가시고 이렇게 로그인을 합니다. 만약에 계정이 없다면 여기서 이제 사인업을 누르시고 본인 이메일을 주소를 입력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aibmt example.이라는 gmail 계정을 방금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베리피케이션 코드가 보내지고 나서 제가 메일을 다시 확인을 해보면 네, 이렇게 이메일 베리피케이션 코드가 왔고 이 베리피케이션 코드를 입력을 하고 네, 패스워드를 입력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하고 사인업을 하면 계정이 생성이 되게 되고 네, 이 계정에는 이 계정에 스페시픽한 데이터베이스가 생성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방금 생성한 아이디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aibmt example gmail 이렇게 로그인이 되고 이렇게 로그인이 됐을 때 만약에 내가 이제 평가를 어느 정도 진행했다라고 하면 여기 프라이빗 쪽에 들어가서 데이터를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방금 새로 만든 계정이기 때문에 어떠한 데이터도 올라오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메인 페이지로 들어가고 아래로 내리다 보면 네, 지금 제가 이거를 촬영하고 있는 환경이 이제 윈도우 환경이기 때문에 네, 윈도우에서 이제 저는 파이썬 말고 C++ 로 이렇게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파이썬 언어가 더 편하신 분들은 이걸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클릭을 하면 관련된 GitHub 페이지로 오게 되고 네, 이제 이 주소를 카피를 해가지고 여기 제가 평가하고자 하는 폴더에다가 다운로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운로드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평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에디터 환경은 원하는 에디터 환경에서 진행을 하면 되는데 여기는 이제 윈도우 환경이기 때문에 비주얼 스튜디오 환경에서 평가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그젬플 코드를 보면은 이제 CPU 기반으로 ONNX 모델을 어떻게 돌리는지 예제 코드들이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CPU가 아닌 다른 NPU나 GPU나 이런 환경에서 평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관련 뭐 전처리나 추론하는 부분들의 코드를 내 하드웨어에 맞게 수정을 해서 평가를 진행을 하면 됩니다. 네, 저는 이제 CPU에서 평가를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제공되는 예제 코드 기반으로 이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타스크를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네, 보통 릴리즈 모드에서 평가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속도가 좀 더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빌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빌드를 진행을 하면 네, 빌드가 끝났을 때 이 현재 시간에 맞게 이렇게 응용 프로그램이 하나 생성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상적으로 빌드가 됐기 때문에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행이 됐는데 여기가 이제 GUI가 클래시피케이션 기반의 GUI로 나온 이유는 제가 여기 사용하는 예제 코드의 인터페이스 부분이 우리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평가를 할 거야 라고 이렇게 명기를 했고 거기에 대한 구현부를 작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 AI BMD 플랫폼이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구나 라고 인식을 해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GUI를 이렇게 띄우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하고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 평가를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먼저 데이터셋을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래시피케이션의 데이터셋 이렇게 zip 파일이 다운로드가 되면 이제 자동으로 이 zip 파일의 압축 해제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다운로드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모델들을 다운로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에서 저는 이번에 레즈넷 50 모델을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아보고 네, 한치 이번 데모에서는 3개 모델 정도만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모바일넷을 다운로드를 받고 그 다음으로 레그넷 X400 그리고 레그넷 Y400
이 정도 4개 모델에 대해서만 평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 다운로드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제 평가를 진행을 하면 되는데, 저희 옵션에서는 더블 버퍼를 적용을 하고 웜업을 적용을 하고 이제 데이터셋 밸리데이션이나 데이터베이스 업로드를 스킵하지 않는다, 이런 옵션으로 설정을 해서 평가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싱글 스트림에서 진행을 하고, 이제 평가는 단 하나의 입학에 대해서만 평가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다른 조건에서 평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다른 조건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내가 이제 또 내가 지금 선택한 조건으로, 이런 식으로 선택한 조건으로 다음번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평가하고 싶다라고 하면 현재 옵션을 이렇게 저장을 해 놓고, 네, 다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 마지막으로 저장한 옵션으로 이렇게 뜨게 됩니다. 네, 이번에 저는 이제 싱글 스트림에 더블 버퍼랑 웜업을 적용을 하고, 데이터셋 밸리데이션 스킵을 안 하고, 즉 데이터셋 밸리데이션을 진행을 하고 데이터베이스 업로드를 진행하는 옵션으로 이렇게 평가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셋 밸리데이션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이제 모두 동일하게 공정한 환경에서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제공한, 여기에서 다운로드 받은 그 데이터셋 그대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 여기 모드 중에서 이렇게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커스텀 데이터셋을 적용을 하면 이제 본인만의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평가를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커스텀 데이터셋이 붙지 않은 옵션에서는 이제 공식 평가 모드라고 해서 반드시 저희가 제공한 데이터셋 그대로 평가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이 데이터셋에서 만약에 제가 여기 있는 이 이미지를 하나를 여기다가 미리 복사를 해놓고 이 이미지에 대해서 수정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검은색보다 조금 밝은 이런 회색을 이렇게 하나만, 픽셀 하나만 이렇게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변경을 하고 평가를 시작을 하게 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로그인 하라고 나오는 이유가 데이터베이스 업로드 옵션을 스킵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된 결과가 로그인한 계정에 바인딩된 그 데이터베이스로 최종 결과가 업로드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로그인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단지 이 옵션을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업로드 옵션을 스킵을 하고 로그인 없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제가 방금 수정한 이 데이터가 이제 저희가 기존에 제공한 데이터랑 다르기 때문에 평가를 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런 오류 메시지를 남기게 됩니다. 다시 이거를 삭제를 하고 수정이 안 됐던 원래 이미지를 넣게 되면, 네, 이렇게 했을 때 문제없이 데이터셋 밸리데이션 과정을 이렇게 통과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중간에 종료를 하고, 네, 그리고 데이터셋 라벨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제가 수정을 이런 식으로 0을 1로 이런 식으로 바꾼다라고 해도 동일하게 이러한 수정을 다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원복을 하고 이제 평가를 정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그를 지우고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 업로드 옵션을 그대로 키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되면은, 네, 로그인을 하라고 나오는데, 아까 제가 생성했던 계정으로 이렇게 평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그인이 됐고, 저 이 4가지 모델을 한 번에 평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평가가 완료가 됐는데, 나중에 여기서 평가된 이 로그 메시지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 들어가서 로그 메시지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평가가 완료가 됐고 데이터들이 다 데이터베이스로 써졌기 때문에 이제 이 탭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로그인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별도 로그인을 요하는 메시지가 없이 해당 계정에 속한 이렇게 데이터들을 불러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뭐 추가로 분석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내 관심 있는 것들을 이렇게 컨트롤 C 해서 엑셀 같은 거에 분석을 해도 되고, 아예 이 전체를 이제 CSV로 이런 식으로 얘들을 여기다가 CSV로 리설트 저장을 해서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조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가 지우고 싶은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더블 클릭을 해서 여기서 yes를 누르면 해당 데이터가 지워지게 되는데, 네, 지금 우리는 이 데이터들을 이제 제대로 나왔는지 확인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지우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가 만약에 내가 지금 예를 들어 지금은 평가된 데이터가 4개밖에 없는데, 이제 저희 AI BMT에서는 각 계정별로 최대 500개의 데이터를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에 그 500개 이후로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가장 오래된 데이터를 지우는 방식으로 이제 각 계정별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500개의 데이터가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관심 있는 몇몇 데이터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3개를 클릭을 하고 이거를 이제 통계적 분석을 위한 테이블로 이렇게 옮기고 Export Statistic as CSV 파일을 누르면, 네, 이 Statistics CSV 파일로 저장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뭐 박스 플랫에 그리는데 필요한 예를 들어서 민,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민, 맥스, Q1, Q3, 미디안, 그리고 Q3에서 Q1에 뺀 IQR 등의 값들을 이렇게 통계적 수치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각각 인디비주얼 밸류들이 어떤 것들을 활용해서 이러한 통계적 수치들을 얻었는지 이렇게 테이블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시나리오와 타스크별로 데이터들을 정리를 하게 되는데, 지금 저희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랑 싱글 스트림, 이 하나의 시나리오와 하나의 타스크에 대해서만 평가를 했기 때문에 여기 선택된 3개 데이터들은 이렇게 하나의 그 타스크 시나리오로 이렇게 정리가 되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여러 개의 타스크나 여러 개의 시나리오가 있다라고 하면 각 타스크 시나리오별로 통계적 수치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이거 가지고 예를 들어 박스 플랫이나 이런 것들을 그려가지고 통계적 분석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다시 초기화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read data from was 이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다시 초기화가 되게 됩니다. 왜냐면 저희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는 값들은 이런 식으로 삭제는 할 수는 있고 이렇게 읽을 수는 있지만 직접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그 AI BMT를 통해서 평가한 최종 결과가 정말로 나중에 뭔가 수정되거나 한 그런 결과값이 아니라 정말 평가에서 도출된 값인 것을 이제 100% 보장을 할 수 있어서 이렇게 최종 평가된 결과에 대해서 수정을 못하는 것이 또 하나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그런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이렇게 각각 분석을 하거나 이제 통계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을 이렇게 앱에서도 할 수 있고 저희 AI BMT 와스에서도 분석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미 아까 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놨기 때문에 이 Compare Result의 My Result 페이지로 들어가게 되면 다시 이렇게 불러오게 되면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 데이터들에 대해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앱처럼 이렇게 CSV 파일로 저장을 할 수가 있고, 이쪽에 레그를 적용을 해가지고 내부적인 LLM을 통해서 이제 질문이랑 유사한 데이터 정보를 LLM으로 전달을 해주고, LLM에서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질문에 맞는 답을 이렇게 해주는 거를 하나를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n image classification and single stream scenario, single stream, what is the fastest model? 내가 이런 식으로 물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로 보시면 저희가 샘플 레이턴시 에버리지를 보면 얘가 가장 레이턴시가 적은, 즉 가장 빠른 모델임을 알 수 있는데, 해당 모델이 지금 레그넷 X400MF인데, 여기서도 레그넷 X400MF가 가장 빠른 모델입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레그넷 X400MF 같은 경우는 어떠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런 식으로 알려주고, 예를 들어서 아까 저희가 본 레이턴시 에버리지가 9.6 MS로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값이 나온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저희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이 LLM이 정확하게 답변을 해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AI BMT에 관련해서 어떻게 이제 사용을 하면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가이드는 이 유저 매뉴얼에 있으니까 처음 활용하시는 분들은 이 데모 영상뿐만 아니라 이 유저 매뉴얼을 확인하라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 유저 매뉴얼을 꼭 보지 않아도 충분히 이제 관심 있는 운영 체제와 아키텍처에 들어가서 이 리드미 파일만 봐도 충분히 스스로 평가를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수적인 옵션은 아니라 이제 참고용으로 유저 매뉴얼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기능 하나를 설명을 안 드린 게 있는데, 저희 AI BMT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의 타스크에 대해서 여러 모델을 평가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여러 가지 각각 타스크에 대한 구현체를 전달을 해주게 되면 여러 타스크에 대해서도 동시에 평가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빌드를 하고, 이렇게 빌드가 완료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 이런 식으로 여기에 전달된 타스크 구현체 순서대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오브젝트 디텍션,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그리고 LLM 이런 식으로 타스크별로 순차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스크에 대해서 어떤 모델을 평가할지는 이런 식으로 모델을 선택을 하고 각각 타스크별로 원하는 모델을 선택을 해서 평가를 진행을 하면은 평가가 되고 해당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로 올라가게 됩니다. 관련해서는 이렇게 간단하게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데모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